유동규 씨의 정치 후원금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논평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진상 씨의 외장 하드를 두고도 민주당의 이름으로 논평이 나갔는데 검찰이 민주당의 논평을 반박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 지난 9월 16일 정진상 실장의 외장 하드를 확보했다. 일부에서 보도로 정진상 실장이 비밀번호를 제공 안 해서 50일째 못 열어봤다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이름으로 논평이 나갔어요. 검찰이 압수한 외장 하드는 정진상 실장의 아들 것이다. 포렌식으로 검찰이 확인했으면서 악의적으로 비밀번호를 안 줘서 못 본 것처럼 내용을 왜곡했다라고 검찰을 비판하는 논평을, 성명을, 입장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반박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재반박했어요. 압수수색 당시 외장 하드와 별도로 정 실장 측 아들 소유라고 주장한 노트북은 압수한 바 없다. 외장 하드 비밀번호 제출 거부 사실이다. 정 실장이 안 알려주고 있다라고 재반박을 했습니다. 못 열고 있다는 것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9천만 원을 수수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진상 실장. 부인도 영장에 따라서 계좌 추적이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진상 실장 부부의 계좌를 검찰이 영장에 따라 추적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 보도가 맞는지 함께 보시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진상 실장 2014년 성남시 정책실장 재직 당시 5천만 원 수수했다라는 의혹. 2020년 경기도 정책실장 재직 시 명절 떡값 1,000만 원 포함해서 4천만 원 수수했다라는 의혹. 뇌물죄 적용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 실장은 이런 한 푼 받은 바 없다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고요. 검찰은 정 실장 부부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부인 계좌도 조사하고 있다. 정진상 실장 부부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부인의 계좌를 추적하려면 영장을 받아서 추적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그 계좌 한번 잘못 봤다가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 출신의 유시민 씨가 네. 한동훈의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봤다라고 거짓말했다가 본인이 사과하고 지금 재판까지 가서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함부로 그 검찰이 못 봐요. 영장 받아야 되는 거죠. 아이고 뭐 부인뿐만 아니라 그 정진상 씨 본인의 계좌도 영장이 있어야지. 본인이 이제 스스로 내 계좌인데 난 그 혐의가 없는데 억울하게 의심을 받고 있다. 이래서 임의 제출한 경우가 아니면은 다 영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일단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뭐 한동훈 장관의 경우도 있었고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의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는 피의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뭐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정진상 씨나 민주당이 그 검찰을 비난하려면 예컨대 이거는 아들 건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과도하게 과잉 수사를 해가지고 아들 것까지 보려고 한다. 예. 이런 주장을 하려면요.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 돼요.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서 봐라 이 안에 아들 것이 있고 뭐 아들이 뭐 이렇게 뭐 숙제하는 건지 뭘 했는지 게임이 있든지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런 것까지 가지고 가가지고 과잉하게 수사를 갖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외장 하드에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못해가지고 포렌식을 했어도 아직 그 내용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 수사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뭐 민주당의 이름으로 논평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검찰과 진실 공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앞서 이제 국민의힘의 김연아 의원께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었다면 굳이 정진상 실장의 의혹과 관련돼서 민주당의 논평이 나갔겠냐, 유동규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논평이 나갔겠냐라는 뭐 의견도 있는데 전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앞에서 이제 그 말씀도 하시고 또 민주당이 민생 예산은 내팽개치고 당 대표의 어떤 방탄만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또 당 대표이기 때문에 정진상 씨와 관련된 논평까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통령께서 국제 외교 무대에 자국 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이 땡땡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국회 시정연설은 듣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위별로 법안 심사까지 다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당내 경제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민생 법안, 민생 예산 다 추려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진상 씨가 그냥 자연인 정진상이 아니고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이기 때문에 당에서 논평이 나가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 소명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장하드를 검찰이 가져갔습니다. 가져가가지고 그것을 정진상 씨가 입회하에 외장하드를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정진상 씨의 외장하드가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그 아들의 외장하드더라라는 것이 정진상 씨의 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정진상 씨의 주장이 지금 막 부딪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진상 씨는 분명히 비밀번호를 제공을 했고 가져간 것이 아들의 외장하드라는 것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한 번쯤은 돌이켜봐야 될 게, 제가 지금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과연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피의 사실들이 막 공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피의 사실 공표를 법적으로 위법하게 보고 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법으로 유무죄가 확정되기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가버리면 그 사람이 법적으로는 나중에 무죄를 받았더라도 사실상 유죄의 이미지를 덮어씌우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나중에 이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미지로서 낙인이 찍히는 것 때문에 피의 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만약에 이게 돈을 받았으면 그냥 뇌물죄가 아니고 특가법상 뇌물죄다, 이렇게까지 나가버리니까 나중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도 정진상 하면은 기존에 나왔던 언론 보도 피의 사실 공표 때문에 이 이미지가 그렇게 부정적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형사 사건이든 간에 이 사건을 포함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양쪽의 입장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기소가 임박했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검찰이 최근 조사에서 정치자금 받은 게 맞지 않냐, 돈 사용처를 집중 추궁한 바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증거 없다, 진술 거부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김용에게 공개 안 한 돈가방 등 핵심 증거물 이 재판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